그 쿠팡과 같은 택배 사업자들이 노동 강도 대비 저임금, 인력 부족, 연속 야간 근무, 열악한 처우,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산재보험 자격 취득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 그때 당시에 91%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고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PPT 화면 다음 걸로 좀 띄워주십시오. 그 쿠팡과 같은 택배 사업자들이 생활물류 서비스상 발전법 제5조에 따라서 매년 8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택배 서비스 사업 등록 신청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신청 서류에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나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이걸 국토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신청서 상에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정확하게 좀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되면은 우리 배송 기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허위 신고 부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도 이번에 말씀하시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산재보험 가입 누락 방지에 도움이 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한번 정확히 가입하는 여부를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쿠팡 CLS 홍준 대표이사가 그 작년 국감 때 91%라고 했던 것도 아마 이런 산재보험 가입률에 대한 자료들인데 아마 이게 대부분 유선상이나 설문이나 이렇게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하긴 했는데 그 기초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그걸 가지고 한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보험 자격 취득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 그때 당시에 91%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근데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단을 통해 가지고 47억의 이제 산재보험 그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위탁업체 11개하고 위탁 대리점 528개 전수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위탁업체 가입률이 물류센터는 16.1%다. 그다음에 위탁 대리점은 84.4%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2대 국회 들어오기 전에 네.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비정규직 동지들의 좀 애로사항이나 처우 개선 그리고 그분들의 애환들을 많이 대변을 했고 또 한편으로 노동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갖고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금 왼쪽 화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동지들의 애로사항들이고 우측은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 동지들의 애로사항들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직접 한번 다녀봤고요. 실제 연차 사용도 되지 않고 또 신입 직원 7명 중 2명이 일주일만 퇴사도 하고 또 심지어 노동 강도 대비 저임금, 인력 부족, 연속 야간 근무, 열악한 처우,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과 공무원 자회사 분들을 위해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관련돼서 우리가 고용노동부 입장을 확인한 바도 있고 실제 반대도 좀 했었고 반대된 이유가 별도 위원회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의 업무 체계나 또는 다른 국정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도 혹시 같은 입장이신지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뭐 공무직위원회가 저희가 근로조건 개선 복지 부분은 좀 많이 도움됐는데 위원회 자체가 운영되다 보니까 핵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실제 공무직위원회 대신해서 개최된 협의체 회의는 단 한 번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별도 협의체 좀 가동 의지는 좀 없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김정일 의원님께서 또 법안을 총리께서 위원장하는 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적극적으로 않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매년 공공기관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작년에 평가했던 부분을 주요 지적 사항을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모회사의 자회사 업무위탁 근거 규정 미비, 적자 사업 이관, 시중 노임 단가 미달,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 노력 없고, 복지 3종 세트 지침 미충족, 사내결부 복지 이건 복리후생 미완료,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모기관 별도에서 미편성, 뭐 이렇게 지적 사항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관계가 이게 확인되면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회사 평가 기관별 보고서 내용입니다. 예. 좀 그 개선 적극적으로 좀 해 예, 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제가 그 공공노동 위원장 할 때 만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개선해 보면은 실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시중 노임 단가가 상하반기 발표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업체에서는 상하반기 발표되지만 상하반기마다 계약금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대제 부분입니다. 실제 4조 3교대나 4조 2교대 교대금과 필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제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굉장히 근무의 애로사항이 많고요. 복지 3종 세트가 일부 반영은 합니다만 문제는 설계에 반영해야 됩니다. 어떤 업체들은 일반 관리비 이용 그 비용을 가지고 복지 3종 세트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그다음에 이 연차 휴가도 지금 제가 그 계약서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15일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자회사가 출범한 지가 15일이 아니죠. 지금 22일 정도가 나온 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대체 근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돼야만 정상적인 자회사들의 처우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래서 복지 3종 세트, 상여금, 그다음에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부분이 설계부터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직 종은 반드시 법정 필수 교육으로 필수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설계에 배제된 상태고요. 그다음 일반 관리비 이윤도 마찬가지지만 더 큰 문제는 정말 이 마른 수건 쥐어짭니다. 자회사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서 여기서 이익금을 발생시키라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해서 자본금 10억짜리 가지고 이 출자금을 가지고 쥐어짜서 이익금을 만들려고 하고 이 이익금을 가지고 모회사에서는 경영평가를 합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제 이 부분은 대부분 인력 운영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익금을 발생시켜서 이 돈을 축적을 해서 이걸 마치 이제 자회사는 모회사에다가 우리 이렇게 경성과 좋으니 평가 좀 잘해다오 이렇게 하고 있고, 모회사는 이걸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최저임금 가지고 하는 이 자회사 부분들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도움 주시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좀 평가 지표 개선하고 고도화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저도 함께 열심히 좀 힘보들 용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뭐 지금 그 공공노련에서 이제 제출한 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 세부적으로 좀 보지 못해서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힘든 여건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박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의원님.